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생명은 화창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얻을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성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짝을 따르지 말며,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나에게 관련 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일이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뒤쫓지 말며, 몸이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거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마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산해 놓았어도 편의를 잃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킬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 때문에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노니,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그대를 굽어보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그대를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왕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니, 이 점을 경계하고 이 점을 경계하라.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본성에 더욱 신경을 쓴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의 영합에 성공한 듯 보였던 사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자기보다 못한 자, 어리석은 자와 접할 경우 그것을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자라도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서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겐 여름밤이 길고, 피로한 이에겐 지척도 천리라. 어리석은 사람에겐 윤회가 길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느니라. 소인과 다투지 마라. 소인의 상대는 따로 있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비록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남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은 밝고 아무리 총명이 있다 하여도 자기를 용서하면 사리에 어두워진다.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 지금 천하의 군자 된 선비로서 의로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곧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건대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함께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의로움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차별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많은 자들은 적은 자들을 해치지 않고 약삭빠른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으며 귀한 자는 천한 자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건장한 자는 늙은이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물과 불과 독약과 무기로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런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탐욕으로 몸을 묶어 피 안의 세계를 바라볼 줄 모른다. 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망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다. 의지가 닦여진 사람은 부귀 앞에서도 당강하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왕궁의 지위도 가볍게 여긴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소인은 사물에게 부림을 당한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 편하다면 그것을 하고 이익이 적어도 의리가 많다면 그것을 한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어리석음을 활용하라.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쓴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데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며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실천된 도덕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이 아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진리라고 해서 더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음은 가벼워 흔들리기 쉽고 들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곧게 다스린다. 마치 활 만드는 이가 화살을 곧게 하듯.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소인이란 허망한 곳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믿어 주기 바라고 속이는 것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와 친하기를 바라며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하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산천보다도 위험하고 하늘을 알기보다 어렵다. 하늘은 그래도 추나 추동과 아침 저녁이라는 주기가 있거니와 사람은 표정을 두텁게 꾸미고 진정을 깊이 감추고 있다. 그 때문에 외모는 성실해 보여도 속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으며 속에 뛰어난 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가 있으며 겉으로는 성급한 것 같지만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으며 견실한 것 같으나 실은 산만한 자가 있으며 느릿느릿 여유 있어 보이나 실은 거칠고 조급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정의를 목마른 듯 급하게 추구하는 자는 도리어 정의를 불에 댄 것처럼 버린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현명한 자는 그가 아는 것을 말한다. 소인을 대할 때엔 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엔 공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절을 잃지 않기가 어렵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득을 탐하고 헛된 명예를 좇는다. 집에서는 스스로 질투를 일삼고 항상 남에게 공양을 바란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갗이 될 뿐이겠는가.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왱왱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고부에서 만든 날카롭고 좋은 창으로 소똥을 찌르는 어리석은 짓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귀중한 것을 천한 데에는 쓰지 않는다. 집이 혹시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가난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입신할 수 있을 것이요.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니라. 오직 배운 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으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이다. 이 때문에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될 것이니 후에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갖기 힘써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내 아들, 내 재산하고 괴로워하며 허덕이지만 내가 없어진 지금 누구의 아들이며 재산이란 말인가.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말은 바람이 일으킨 물결처럼 일정한 모습이 없고 행동은 득실이 있다.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태로워진다. 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마구 짖어대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이때의 거친 마음이
아울러 생긴다. 엄한 문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응해서 스스로 그런 줄 알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참으로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알겠는가. 그 때문에 법원에 이르기를 군주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지 말며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정도를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고 했다. 지금 사람들은 스승과 법도에 교화된다. 학문을 쌓고 예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을 멋대로 버려둔 채 성나는 대로 행동하며 예의를 어기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함이 분명하며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간관계의 기술.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둘째, 아첨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셋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다섯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하므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선한 일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고 악한 일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망칠 수 없다. 소인은 작은 선을 보탬이 없다 하여 하지 않고 작은 악을 해됨이 없다고 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이면 가릴 수 없고 죄가 커지면 풀어놓을 수 없다.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배울 때 친구가 없다 해도 착한 벗 얻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킬지언정 어리석은 이와는 짝하지 말라. 차라리 소인에게 꺼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소인이 아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렁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생명은 화창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얻을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성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짝을 따르지 말며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나에게 관련 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일이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뒤쫓지 말며 몸이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거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마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산해 놓았어도 편의를 잃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킬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 때문에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노니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그대를 굽어보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그대를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왕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니 이 점을 경계하고 이 점을 경계하라. 소인은 궁핍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본성에 더욱 신경을 쓴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의 영합에 성공한 듯 보였던 사람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자기보다 못한 자, 어리석은 자와 접할 경우 그것을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못한 자라도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함으로써 친숙해지고 소인은 달콤한 것으로서 단절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세속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잃는 사람은 본말을 전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겐 여름밤이 길고 피로한 이에겐 지척도 천리라. 어리석은 사람에겐 윤회가 길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느니라. 소인과 다투지 마라. 소인의 상대는 따로 있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비록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남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은 밝고 아무리 총명이 있다 하여도 자기를 용서하면 사리에 어두워진다.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 지금 천하의 군자 된 선비로서 의로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곧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건대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함께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의로움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차별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많은 자들은 적은 자들을 해치지 않고 약삭빠른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으며 귀한 자는 천한 자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건장한 자는 늙은이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물과 불과 독약과 무기로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런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탐욕으로 몸을 묶어 피 안의 세계를 바라볼 줄 모른다. 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망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다. 의지가 닦여진 사람은 부귀 앞에서도 당당하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왕궁의 지위도 가볍게 여긴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소인은 사물에게 부림을 당한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 편하다면 그것을 하고 이익이 적어도 의리가 많다면 그것을 한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어리석음을 활용하라.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쓴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데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에게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며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실천된 도덕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이 아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진리라고 해서 더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음은 가벼워 흔들리기 쉽고 들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곧게 다스린다. 마치 활 만드는 이가 화살을 곧게 하듯.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소인이란 허망한 곳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믿어 주기 바라고 속이는 것에 힘쓰면서도 남들이 자기와 친하기를 바라며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하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의 마음이란 산천보다도 위험하고 하늘을 알기보다 어렵다. 하늘은 그래도 추나 추동과 아침 저녁이라는 주기가 있거니와 사람은 표정을 두텁게 꾸미고 진정을 깊이 감추고 있다. 그 때문에 외모는 성실해 보여도 속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으며 속에 뛰어난 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가 있으며 겉으로는 성급한 것 같지만 사리에 통달한 자가 있으며 견실한 것 같으나 실은 산만한 자가 있으며 느릿느릿 여유 있어 보이나 실은 거칠고 조급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정의를 목마른 듯 급하게 추구하는 자는 도리어 정의를 불에 댄 것처럼 버린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현명한 자는 그가 아는 것을 말한다. 소인을 대할 때엔 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 군자를 대할 때엔 공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절을 잃지 않기가 어렵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득을 탐하고 헛된 명예를 좇는다. 집에서는 스스로 질투를 일삼고 항상 남에게 공양을 바란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갗이 될 뿐이겠는가.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왱왱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고부에서 만든 날카롭고 좋은 창으로 소똥을 찌르는 어리석은 짓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귀중한 것을 천한 데에는 쓰지 않는다. 집이 혹시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가난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입신할 수 있을 것이요.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니라. 오직 배운 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으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것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이다. 이 때문에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될 것이니 후에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기 힘써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내 아들, 내 재산하고 괴로워하며 허덕이지만 내가 없어진 지금 누구의 아들이며 재산이란 말인가?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말은 바람이 일으킨 물결처럼 일정한 모습이 없고 행동은 득실이 있다.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태로워진다. 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마구 짖어대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이때의 거친 마음이 아울러 생긴다. 엄한 문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응해서 스스로 그런 줄 알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참으로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알겠는가? 그 때문에 법원에 이르기를 군주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지 말며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정도를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고 했다. 지금 사람들은 스승과 법도에 교화된다. 학문을 쌓고 예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을 멋대로 버려둔 채 성나는 대로 행동하며 예의를 어기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함이 분명하며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간관계의 기술.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둘째, 아첨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셋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다섯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하므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선한 일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고, 악한 일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망칠 수 없다. 소인은 작은 선을 보탬이 없다 하여 하지 않고 작은 악을 해됨이 없다고 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이면 가릴 수 없고 죄가 커지면 풀어놓을 수 없다.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배울 때 친구가 없다 해도 착한 법 얻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킬지언정 어리석은 이와는 짝하지 말라. 차라리 소인에게 꺼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소인이 아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아무리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거렁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컸기 때문이다. 성인 요왕도 평범한 서민이었다면 새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